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뭐 푹들 쉬셨기 때문에 네. 쉬는 템포에서 다시 일하는 템포로 옮겨올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어떻게 알죠? 푹 잘 쉬셨을지 어떻게 알고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이게 뭐 집집마다 다르긴 한데요. 네. 대충 보통 일요일은 좀 쉽니다. 네. 김세영 씨 기준으로는 좀 푹 쉬셨어요? 푹 쉬려고 그랬는데 꺼봐요. 쉬면 쉴수록 좀 더 피곤한 그런 기분은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예끼 여보세요. 지금 김소영 씨 같으면은 우리 그 생각에는 이제 한참 그 저기거든요. 뭐 차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그 나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지금 뭐 네.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는 그런 나이에 지금 뭐가 나이 얘기를 말고요. 합니까? 신체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체 나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뭐 말돼. 내가 네 애입니다. 아이고 자 어머니 자 오늘 요런 구조된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이거 영상으로 직접 봤는데, 네. 진짜 이거 나라면 못 봤을 거야 싶은 영상이더라고요. 스위스 산악지대에서 산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네, 조난자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키를 타던 사람이었는데요. 목 위로 얼굴이랑 팔 한쪽 팔만 위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눈 속에 파묻혔어요. 예, 스키를 타다가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굴르면서 다행히 뭐 눈에 완전히 갇히지는 않았는데 팔만 딱 나오게 된 거죠. 얼굴하고 얼굴 쪽하고. 네. 예. 그러니까 숨은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건 한쪽 팔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헬기가 구조를 떠났습니다. 네, 헬기가 이제 거대 라이트를 이렇게 쭉 비추면서 구조하려고 막 찾아보고 있을 때 이 남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손을 흔듭니다. 진짜 팔만.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요, 그냥 나뭇가지 흔들리는 거나 뭐 이 정도로 보이지 저게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헬기 위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제 뭐 찾는 거기 때문에 네, 살짝 그냥 뭐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네 바람 부나 보다 이 정도예요. 저도 그거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쭉 타고 가면서 뭐 섬 같은데 네. 뭐 사람 이렇게 구조한다고 뭐 다니잖아요. 그때 구조 안 하고 지나갈 때 너무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일까 싶긴 한데 다행히 발견이 됐다는 이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인생에서도 네. 산사태 한 번씩 나지 않습니까? 인생의 산사태. 네, 그때 이렇게 팔 흔들면 누가 구조해줄 누군가가 있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인생의 산사태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은 누구? 오진아 씨 제가요?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샵이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아까 그 스키 뭐예요? 그 저기 산사태, 눈사태로 네. 예, 구조되신 분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 또 이렇게 좀 망망대해에 빠졌던 분이 계셔서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와이로 스노클링 여행을 갔어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네. 신혼여행 가가지고 스노클링 했겠죠. 예, 스노클링 뭐죠? 이 입에 물고 막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있죠. 물고기 보고 이거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에헤. 저 귀에 물 들어가는 거 싫어해가지고. 귀 맞고 가면 되죠. 그래서 난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물이 들어가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귓구멍이 좀 그게 문제가 되는구나. 네, 웬만해서 그거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 보면 네. 대충 한번 흔들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예. 하고 죄송해요. 아픈 부분을 또 제가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저같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찝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럼요. 예. 네. 병원 가봐야겠다. 아무래도 제 귓구멍이요. 이렇게. 자, 이분이 네. 이분이 아니죠. 신혼부부가 이제 하와이에 신혼여행 가서 네. 거기 패키지 상품 중에서 이제 스노클링을 하러 갔는데 제 생각 같으면 이 스노클링 하면 네. 이제 이거 뭐 이렇게 호수죠. 이렇게 U자 호수 같은 입에 거. 이렇게 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네. 이제 물안경, 음. 오리발 네. 하고 그다음 수영복 입고 그렇죠.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 해변가 근처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보통 배를 타고 조금 나가서 어. 물고기가 많고 그런 포인트에 내려줍니다. 그거는 저 비싼 패키지 그렇구나. 하신 거고. 예. 예. 저도 한번 해봤어요. 가까운 모래사장 바다에서. 앞에서. 네,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음. 근데 이분들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 저기 좀 어디 좀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깨끗한 바다 찾아서 한 몇 킬로 나갔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까 돌아오는 얘기 좀 이따 드리겠지만 돌아오는데 꽤 걸렸으니까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이제 스노클링 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한 1시간 즐겼대요. 예. 그리고 이제 배로 돌아가야겠다. 네. 그랬는데
배가 없어요. 한 15분을 수영했는데도 배 안 가. 막 파도에 휩쓸려서 어디까지 내려와 있었나 봐요. 배는 있었나 그러면? 처음에는 보였대요. 근데 아. 그 배 안에 있던 승무원들이 확인 안 하고 네. 자 이제 출발하시죠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배 회사 쪽에서는 인원을 확인을 했다. 네. 근데 이제 배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센 사람 또 세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헷갈렸나 봐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인원 파악은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제 자 다들 네 탔습니다 출발 이래가지고 배가 떠난 거죠. 와. 이 상황에서 그럼 배가 떠난 이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게?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1시간 거의 뭐 1시경에 1.6kg을 헤엄쳐가지고요. 6kg 미안합니다. 1.6km를 헤엄쳐서 아니, 모든 걸 근처 자꾸 섬에 갔다고 합니다. 모든 걸 자꾸 무게로 이렇게 연관을 짓지 마세요. 아 마음이 무겁다. 마음까지 무거우니까 진짜 날이 갈수록 1.6kg을 헤엄치면은 도대체 엄청난 얼마를 가야 거죠. 되는 진짜 힘든 거야 그거. 그러네. 1.6kg 헤엄치려면은 한 5시간 쳐야 될 걸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예, 네. 근처에 있는 섬에 예, 도착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목숨은 구했는데, 거의 탈진이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송을 해서 65억을 그러니까 5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예, 돈 내놔라.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일단은 이 금액을 보상해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네. 예. 근데 참 이게 뭐 물론 큰일 났으면 큰 문제이긴 한데 네. 살았으니까 이런 손해배상 하는 게 좀 한편 부럽네요. 여행 갔다가 미국이잖아요. 저도 사실 뭐 미국에서 네.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웬만하면 수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수가 있나? 그 말이 그 수가 그 수였군요. 네. 수의 나라. 아니 뭐 수하면은 뭐 다 일단 수가 많대요. 네. 저도 한 번도 뭐 해보지도 않고 당해보지도 않았지만 뭐 웬만하면 일단 수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보면은 대부분 또 승소를 해요 보면. 그죠. 당연히 네. 승소하겠죠. 근데 한국 같으면은 뭐 진짜 소영 씨 말대로 뭐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저희 식사나 한번 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쿠폰 보내주나? 네, 우리 스노클링 한 번 더. 이렇게. 뭐 그쵸. 예, 그런 식인데 여기는 일단은 500만 달러 예, 해가지고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뭐 아마 큰 금액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내가 진짜 바다에 들어갔다가 딱 올라왔는데 배가 없어 봐요. 엄청 황당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할까? 예, 신혼부부인데 둘이 우리 여기서 끝인가 막 이랬을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렇죠. 신혼 부부니까 저는 절대 이 바다 같은데 가가지고 이렇게 네. 이거는 스노클링은 이 구명조끼도 안 입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속에 입고 들어갈걸요. 구명조- 떠서 이렇게 보니까. 아 떠서 보는 거예요. 네. 아. 잠수하는 거 아니고 잠수도 뭐 하고 싶은 본인이 하겠지만. 하긴 네. 제가 했을 때는 그냥 그 문방구에서 물안경 그러니까 오리발 이렇게 저 얼마트에 팔아요. 예, 그런 거 사갖고 가가지고 구명조끼는 안 입고 했네. 아 구명조끼도 입고 해요 원래? 그렇죠. 깊은 바다는. 아니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얼굴만 닦으면 되잖아요. 오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기 저 뭐야 그 보통 스노클링 그리고 얕은 바다에서 하죠. 일어섰을 때만 허리 요 정도에.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하던데 물 안으로 들어가요. 네. 들어가는데 이제 숨을 이렇게 많이 들이마시고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조금씩 내뱉으면서 이렇게 쭉 구경하고 그러니까 네. 숨은 들이마시면 안 되지 이제 물속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나오던데. 이게 있잖아요. 네. 공기 나가는 네. 그게 물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얕게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게 다 들어가가지고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다 들어가서? 다 들어가서 오. 내뱉질 그러니까 들이마시질 않고 그냥 조금씩 내뱉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럼 그거 말 못하러 껴. 그냥 안경만 네? 끼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 뭐 할 거면 고개 밖으로 나와야지. 그러네요. 그래요. 네. 뭐 방법은 여러 네, 가지니까요. 어쨌든 네. 조심하십시오. 예. 자 스포츠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좌석이 그 뭐 A석, VIP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왜 정규수 교수님도 얘기했죠. 무슨 스포츠 좌석 값이 얼마였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예. 예. 콘서트도 보면은 뭐 VIP석 이래가지고 차등으로 이제 좌석이 있는데 영화관은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영화관은 일찍 찜하는 사람이 임자였죠. 먼저 어? 예매하는 사람이.
영화관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 뭐 좌석 없잖아요. 요즘에 좌석 있나요? 영화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정하죠. 있는데도 워낙 비어 있으니까. 맞아. 아무데나 앉죠. 예, 처음에 이제 멋모르고는 이제 내 좌석 안 좋아도 그거 앉았는데 시작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지? 우리밖에 없어. 한 팀 더 들어와. 아니 미국 영화관 이렇게 그 자리가 남는지는 저 진짜 처음 알았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영화관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긴 해요. 네. 예. 진짜 뭐 한 편 상영하는데 뭐 한 10집 한 서너 가정 이렇게 군데군데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뭐 내가 자리를 좀 바꿔 앉거나 이런 게 좀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좌석마다 영화관 좌석도 가격이 다 다르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스크린 오. 올려다봐야 되는 그 앞쪽 있잖아요. 네. 목 아픈데 거기는 보통보다는 한 1, 2달러 싸게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중간 좌석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차이는 1, 2달러뿐이 안 나는군요. 뭐 영화 비용이 뭐 7에서 12달러 정도라니까 별 차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차이가 있죠. 한 2달러 차이 나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영화관 그 가가지고 영화 본지도 참 오래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기서 가보고 싶어서 한 두어 번 가봤죠. 저는 그 뭐예요? 겨울왕국. Let it go. 네. let 그거 it go. 이후로 아직 극장을 안 가봤네요. 거기도 그때도 그렇게 사람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 최근에 그 아바타 봤는데 그때도 뭐 그다지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영화관 이거 안 망하고 잘 될까? 근데 뭐 AMC 같은 것도 사람이 그렇게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근데 진짜 저번에도 이 얘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종합 영화관 펴내고 들어가서 그 한 열댓 개 상영하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나오는 사람도 참 저도 물론 나왔지만 네. 그거 알고 한번 작정하고 가서 하루 종일 영화 한번 투어해도 괜찮겠다. 이게 불법인가? 누군가 불법이죠? 지켜보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광고 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한 명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고 다른 그 영화관으로 옮겨가는 거죠. 옆방으로. 네. 옆방 가면 다른 거 하잖아요. 하긴 지정 좌석 꽉 차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좌석도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야 진짜 미국 사람들은 참 법을 잘 지키나 보다. 근데 뭐 막상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만 하면 누구나 다 그쵸, 그쵸. 들잖아요. 그런 생각. 그럼요. 야 이거 저기 가서 또 봐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나왔어요. 네, 그렇죠. 관련 사람은 없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뭐 막상 그렇게 마음 잡고는 안 하겠죠, 사실. 생각이 그렇지. 맞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런 거 이렇게 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안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대단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한국에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아마 누군가 계속 지키던가 뭐 요거 보고 딴 방 못 가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제가 한국 영화관 생각해 보니까 네. 들어갈 때는 이렇게 관이 여러 개가 있는 관으로 들어가는데 나오는 통로는 하나인 것 같아요. 나오는 통로는 네. 앞쪽 그 상영관 네. 스크린 쪽으로 해가지고 네. 뭐 미로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나가는 길로 만나잖아요. 하긴 근데 들어온 쪽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서성이다가 딴 관 시작할 때 들어가면 되죠. 하지만 영화가 딱 끝나면은 그 들어오는 쪽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맞아. 네. 이쪽으로 팝콘 버리시고 음료는 이쪽이요.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명 있다. 그렇죠. 예. 저쪽으로 나가세요. 네. 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아. 거꾸로 못 나가게 돼 있죠.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는 앉아 있으면 청소하시는 네. 분이 와서 나가세요. 막 이렇게 아유, 그 보다가도 아니 뭐 본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맞아.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네. 나가시라 그러더라고요. 맞아. 예, 청소하시는 분. 알겠어요. 금방 알고 오겠습니다. 이슈 하리 이슈 함께하고 이슈. 네, 조지아 더글라스빌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파티가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네, 다른 사고도 아니고 총격 사건이었고요. 네. 더글라스빌이 애틀랜타에서 서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도시라니까 꽤 가까운 편이죠. 가깝죠. 예. 예, 뭐 거의 애틀란타인데 여기 하우스 파티 저도 이게 하우스 파티가 뭔가 영화에서는 봤죠. 집에서 이제 사람들 초대해서 파티하는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하우스 파티라 그러나 봐요. 근데 10대들이 파티를 벌였는지 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10대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파티 중이었는데 여기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요.
한 명이 숨지고 2명 숨졌대요. 2명 숨지고 네. 네. 6명 다쳤다 그러는데 네. 어쨌든 이런 파티 같은 거 이런 기사를 좀 접하면서 야 정말 집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티 같은 거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클럽 같은 데서 뭐 총격 사건 많이 일어난다고 기사 보잖아요. 아니 무슨 공연장 이런 데. 네. 네. 근데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파티 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 이거 애들 파티 집에서 한다 그래도 이거 보내면은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스러운 거 있죠. 네. 아니에요?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긴 했는데 일단 이런 뭐 100명이 모이는 이런 파티에 초대 받은 적이 없어서 100명씩 모이는 집이면은 그 진짜 영화에서 봤던 그런 큰 집인가? 제가 기사 보니까 기사에서는 그냥 일반 그렇게 큰 집 아니더라고요. 사진 그냥 갖다 쓴 거 아닐까요? 진짜 아니요, 그 집인가? 예,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뭐 100명이 모일 만한 파티집은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기사에서는 그런 집이 이제 하긴 생각해 보니까 마음 먹고 들어가면 요 공간에도 100명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마음 먹고 들어가면 예, 보통 우리 그 싱글 하우스에 들어갑니다. 예, 뭐 저 뭐 뒷마당에 뭐 한 3, 40명 뭐 있고 있고 거실에 또 한 30명 예, 예. 있고 아니 뭐 그렇게 보면 어쨌든 예, 뭐 못할 건 없네요. 그러네요. 예. 예. 어쨌든 그 아이들 그 파티 같은 거 할 때 뭐 부모가 항상 옆에 좀 근데 아이 파티 할 때 부모 가면 또 싫어하죠. 우리 못 들어갈 걸요? 아니 집에서 네. 이렇게 파티를 집에서 할 때. 집에서 이제 엄마 나 저기 생일 뭐 누구 파티야. 뭐 애들 뭐 진짜 뭐 국민학생들 이런 파티면은 왜 그냥 생일 파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적어도 이제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뭐 청소년들이 파티한다 그러면은 좀 뭐 데려다 달라 그래서 만약에 데려다 준다 그래도 그 부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데리러 가야죠. 데리러 가잖아요. 그리고 부모 있는다 그러면 애들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안 보내야 되나? 보내야죠. 보내야죠. 보낼 거죠. 네, 보내야죠. 그러니까 그 걱정만 쌓이는 거죠, 뭐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부모 어릴 입장에서. 때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걱정할 일들 많이 했거든요. 아, 그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했던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해가 안 됐죠. 그렇죠. 우린 정말 건전한데. 네. 그런가? 아니었군요. 아, 소영 씨 건전해요. 우린 건전하게 놀았습니다. 네, 그냥 뭐 후레쉬 좀 돌려주고 음악 켜고 방에 불 끄고 춤추고. 네, 춤추고 또 이불 덮어쓰고 그거는 수다 떨고. 그거는 또 애들 때고. 아니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어디 내과 놀러도 가고 그랬어요. 그거 봐요. 그러다 괜찮은 정말 건전했어요. 남자랑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다고요? 야, 내과에서 예. 깨벗고. 예?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거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아름답게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말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우린 진짜 물장난치고 수박이나 먹고 과자나 먹다 오른 건데 네. 부모님 얘기하면 어디 그거 남자애들이랑 봐요. 어울려 다니냐면서 못 가게 네. 했죠. 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나중에 지금은 다 얘기했죠. 지금은 얘기하지만 그때는 뭐 남자애들이랑 내과에서 물장구 치고 네. 노는 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무리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동네 깡패라 그러면서 막 집집마다 엄마들이 다 자기 자식 빼고는 다 깡패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 애들이 부모한테 얘기 안 하는 거 참 많아요. 보면 그렇겠죠. 아마 많을 거예요. 네. 예. 그 진짜 그 우리도 얘기 참 안 한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애들이 얼마나 많이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전 늘 얘기하거든요. 뭐라고요? 엄마한테 다 얘기해라. 아. 나는 정말 개방적인 엄마야. 친구 같은 엄마야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안 안 하는 해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얘기한다고 한다고 한 사람이긴 한데도 안 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예. 그 지금은 애들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안 했으니까. 그죠? 그렇죠. 또 걱정할까봐 어린 나이에 또 부모 걱정을 해요. 어린 나이에 지나 잘하지. 그러니까 지 걱정을 안 하고 부모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고 맞아요. 참 그렇더라고요. 맞아. 그러고 보면 우리도 참 철들었었어요. 그러네요. 예? 네. 예. 어디 누가 부모 걱정 그렇게 합니까? 부모 걱정 안 시키려고 나쁜 짓 해도 얘기 안 하고
아니 앞뒤가 좀 안 맞는데 부모 걱정 안 시키려면 나쁜 짓을 안 했어야 됐는데 나쁜 짓 해도 얘기 안 하고 걱정하실까봐 예. 말이 맞으면서 틀렸네요. 어쨌든 뭐 파티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네, AI가 이제 또 별거 다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괜찮다. AI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뭐 이런 얘기들 자주 했었는데 네. 의사가 놓친 유방암을 AI가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사진 찍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보고 이거 판정을 하는데 진단 내리는데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방사선 전문의를 능가하는 비슷한 수준의 진단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는 진짜 괜찮긴 하네요. 그죠. 네. 인간이 놓치는 어떤 섬세한 부분을 얘들이 걸러낸다. 그렇죠. 고맙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AI가 요거 좀 이상하다 다시 얘기를 해주면 네, 어차피 이제 또 사람이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AI가 이거 유방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럼 당장 수술합시다 이렇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다시 찍어보겠지. 예. 뭐 진짜 의사가 놓치는 그런 그 진단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거는 참 기술이 발전돼서 좋은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야, 이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기한 사기? 사기가 아니라고 일단 얘기하는데 전 사기극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 지점에서 로또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지점에서 로또 2등이 몇 명 당첨됐습니까? 103장이 당첨이 됐는데 네. 이 중에서 자동으로 한 사람이 한 장, 수동이 102장이었는데 두 장은 다른 사람이고 100장이 한 명이 산 거라고 하네요. 100장이 한 명. 네, 한 2등 명. 100장을 한 명이. 그 사람 같은 번호로 100개를 산 거죠. 그러니까 같은 번호로 100개나 사요? 그리고 오늘? 수동이니까 자기가 100장을 다 똑같은 번호에 체크를 해서 제출한 거거든요. 좀 이상하죠. 자, 지난 4일 추첨된 로또. 네, 요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사보시죠. 로또 번호가요. 8, 네. 13, 19, 27, 40, 45. 보너스 12번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이거 진짜 그 로또 번호 알려드립니다 이거 있잖아요. 왜? 아, 이거 가짜 광고. 가짜 광고든 뭐든 번호 알려준다고 이렇게 나오는 광고도 있고 뭐 있잖아요. 광고를 이렇게 뜨는데 네. 보면 막 댓글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맞다니 막 이렇게. 뭐 그리고 또 거기 사례도 나오잖아요. 저 뭐 여기서 찍어준 번호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 당첨됐습니다 이러면서 네. 나오는 거. 놀라워요. 저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진짜 되네요. 막 그쵸? 이런 거. 저도요. 막 이렇게 가짜 댓글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100% 가짜죠. 그렇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당첨 번호 맞추면은 내가 사지. 그지. 네? 사이트 뭐하러 열어. 그냥 내가 계속 맞히고 말지. 그거 번호 알려주면은 한 달에 뭐 만 원 받으려나 뭐 그 매주 보내주더라고요 보면은 뭐 회원 가입하면 네. 뭐 만 원인가 뭐 한 3만 가입한 거 아니죠? 아니 가입 안 했어요. 예. 뭐 한 진짜 뭐 한 만 원에서 한 3만 원 주면은 회원 그 매주 보내주거든요. 네. 번호 이 금주의 뭐 우승 확률 번호입니다 이러면서. 야. 근데 맞겠냐고요. 근데 그것도 뭐 그거지만 일단 이 번호로 100명 이상이 당첨이 됐다. 한 사람이. 네, 100장이. 예. 이상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 이게 무작위 확률 게임이어서 네. 이런 상황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복권위원회에서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그 복권위원회는 음. 조작 유출 의혹을 정면 반박. 있을 수 없다 조작이란. 네. 조작이 불가능하다. 왜냐?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찰관 일반인 참관 아래 추첨하고 정상 작동 여부 이런 거 다 체크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임의로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사람이 100장을 사는 것도 그렇지만 이 집에서 몇 장? 103장. 네. 이 집에서 103장이 당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집에서 한 회차에. 예. 이게 가능합니까? 신기하죠. 아니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죠. 과연 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복권위에서는 조작은 아니다. 예.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뭔가 시스템 오류가 있었나? 아니지. 100장을 구매 뭐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복권위에서 얘기한 거는 이게 어차피 확률 게임이다. 음.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아, 네. 2016년에 복권 1등이 4,082명이 당첨이 됐었대요. 네.
가능합니까 이것도? 가능 안할 것 같은데. 요런 거는 가능할 거. 1등이 4,000명이 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1등을 100장을 한 명이 갖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100장을 샀으니까 어쨌든 같은 번호로 100장을 샀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번호를 100장씩 산다고요? 아니 수동이니까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100장을 네. 한 몇 시간 앉아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하나 정도는 숫자도 잘못 체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한국 복권에 대한 의심이 많이 네. 돌아다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추첨기 조작한다. 뭐 추첨 방송을 녹화했다가 든다. 생방송인 것처럼 튼다. 뭐 이런 그럼- 의혹도 있고. 네. 그런 거 가능하겠네. 조작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하고 보자면 추첨 번호가 나오면 복권 발매 단말기나 시스템을 조작해서 당첨 복권을 만든다. 뭐 이런 것도 다 의혹이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거든요. 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참 부러운 일이고요. 근데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인데요? 2등이 690만 원인가 그랬대요. 100장은 6억 9천인가요? 6천이겠죠. 6억 9천. 6억 9천. 네. 네. 뭐 별로 크진 않네요. 100장이나 당첨됐는데. 2등이 6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러네요. 690만 원밖에 되지 아니, 않는데. 작은- 이거 많으니까 사람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 생각한 것보다는 작네요. 그러니까요. 뭐 2등이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줄 알았더니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 100장을 구매를 같은 번호로 100장을 구매한다는 거는 자동도 아니고 네. 자동이면 하긴 자동이면 번호가 바뀌겠죠. 자동이면 바뀌죠.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있지 않고는 앉아서 100장을 똑같은 번호에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걸 샀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네. 네. 그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요 번호를 사게 됐냐? 뭐 보나마나 뭐 뻔하지. 꿈에서 뭐. 그렇지 뭐. 조상이 네. 나와서 알려준 번호다. 뻔하죠, 뻔해. 네. 아니면 네. 난 평생 이 번호를 했다. 뭐 이런 거 있겠네요. 평생 이 번호를 했는데 그날만 100장을 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매 회마다 100장씩 샀다면 인정할 것 같네요. 매해마다 같은 번호로. 네. 그렇죠. 그 어느 정도 뭐 아니면 매해마다 뭐 10장, 20장, 50장 뭐 샀다 뭐 이렇게 네. 되면 네. 그럼 인정할 것 뭐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좀 이상한 네. 당첨이에요. 어쨌든 아니래요. 우리가 뭐 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알 길이 있나? 네. 네. 정부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이런 걸로 촛불을 들 수는 없고. 자, 저탄고지가 네. 저밀도 콜레스테롤한테 당했다. 지금 저는 이 저탄고지 그래가지고 무슨 고지 네. 이름인 줄 알았어요. 뭐 6.25 전쟁 때 네. 뭐 어디 뭐 무슨 고지를 점령하라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저탄고지가 이거네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예. 식단입니다. 예전부터 뭐 저탄고지 이런 얘기 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옛날에 많이 들어봐가지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하면 뭐가 있어요? 빵이나 뭐 밀가루는 안 먹고요. 그리고 고지방이니까 고기류는 실컷 먹고요. 아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이 빠진다는 거죠. 몸에 남아있던 지방을 뭐 어떻게 없앤다. 아 그럼 이게 다이어트 식단에서 들었구나. 그렇죠. 예. 저탄고지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해라.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조사해봤더니 예. 이렇게 유지를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다 했어요. 아니 근데 고기만 먹는데 어떻게 몸이 괜찮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저도요. 네. 그것도 뭐 비계가 없는 부분이 아니라 비계 실컷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을 오. 고지방이니까 지방 많이 먹어도 된다고. 그게 좀 납득이 안 됐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러니까 쌀은 전혀 안 먹고 고기만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라. 이래서 저탄고지 식단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몸에 해로운 거였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거 뭐 또 저탄고지 식단으로 다이어트 한다 그래가지고 연구 뭐 나오면서 해가지고 그건 누가 책임져요? 책임 안 지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 해가지고 뭐 효과 봤다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고 지금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뭐 그런 상태인 거죠. 어쨌든 탄수화물 전혀 안 먹고 뭐 다이어트 한다 이런 것도 아니래요. 골고루 그냥 맛있게 먹고 그럼요. 운동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자, 저희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